안녕하십니까.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고했던 대로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홍진 XPRP에서 제가 따온 거고요. 거기서 보면 예전 거 갖고 계셔서 보셨던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데이트된 버전 2입니다. 만약에 내가 홍진의 뭐 자료를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분도 있죠. 취업준비생이나 아니면 아직 근무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성분만 그리고 같은 직종에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XPRP 전자투표 매뉴얼. 우리가 알고 있죠. 전자투표가 뭔지,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니면 선관위원장 뭐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선출할 때 전자투표를 진행하죠. 그리고 굳이 동대표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외벽 도색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그 시안 뭐 이런 것들 공공적으로 할 때 이것도 전자투표로 설정할 수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영상을 올려서 반응은 좋아요. 대부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갔다. 기존에 하던 대로 답습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알고 나면 조금 더 유익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하고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그 다음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표 등록하는 방법은 두 번째 챕터, 투표하는 방식은 세 번째, 그리고 투표 마감은 네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뭐 어렵진 않죠. 아파트 내에 이루어지는 각종 투표를 문자투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현장 전자투표, 방문 전자투표 등 모바일로 투표하는 방식이고요. 그죠? 투표 진행 방식은 대상자, 누가 투표할 것인지 선거인명부를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투표 기간이나 뭐 이런 거 설정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죠. 입주민들한테 안내로 문자든 무슨 그 URL, 선거관리위원 휴대폰 URL 뭐 이런 것들을 투표 등록 안내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마감을 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XPRP XP 허브 하면 이 바탕화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전자투표 요 이모티콘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팝업 문구에 전자투표 메뉴 오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유료, 무료, 중 얘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거 뭐지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간다 하시는데 좀 가끔씩 내가 지나가는 길이 들꽃이 폈는지 아니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생긴 나무 아니면 강아지, 지나가는 강아지 이런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인생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초보님들은 그런 여유조차도 없죠. 무조건 출근해서 XPRP만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바쁘니까 그렇다고 이제 경력직 있는 분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자, 유의사항 전자투표 사용하기 전에는 관리사무소 현장투표 이용 XPRP 어플 설치. 자,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현장 투표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는 XPRP 어플을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 핸드폰 설치해서 이분이 하게끔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대부분 할머님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이제 좀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하게 되면 전자투표 등록 후 등록된 선관위원회 휴대폰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휴대폰으로 URL을 전송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방문투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다음 페이지 전자투표 소개 및 신청 방법 일단은 핸드폰 어플을 깔아야겠죠. 전자투표니까 자기는 핸드폰으로 그 안내문이 오면 그걸 들어가서 1번인지 2번인지 선택하는 게 전자투표잖아요. 그러면 전자투표는 뭘로 한다? 본인 각자 핸드폰으로 오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뭘 설치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또는 iOS로 설치하셔야죠. 플레이스토어가 안드로이드고요. iOS는 다른 앱스토어죠.
여기 들어가서 XPRP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얘를 설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을 누르셔야죠. 자, 관리사무소용은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XPRP 모바일 앱 설치해서 현장 투표 시 현장에서도 투표 방문할 수 있는 경우 XPRP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은 모바일 투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식이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마트폰으로 XPRP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서 그 XPRP 아이디를 사용하셔야겠죠. 그죠? 입주민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선관위원회용은 XP 허브 전자투표 선관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그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안내해드려야겠죠. 방문 각각 투표가 부족할 때는 방문 투표하잖아요. 방문 투표할 때 이용합니다. 첫 번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현장으로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선관위원회는 선관위원들이 각 세대 방문할 때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누구? 선관위원장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위에 거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핸드폰으로 로그인하는 거죠.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그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투표 조작이니 어쩌니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보다는 선관위원장을 또는 선관위원을 통해서 투표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위는 조금 말들이 많아요. 선관위원회 진행 주체가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직접 방문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XP허브로 접속해서 전자투표 아이콘을 얘를 클릭합니다. XP허브는 요거죠? 요거. 핸드폰이 아니에요. XP허브에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투표 아이콘을 클릭하고 투표관리 신규 버튼 클릭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등록합니다. 뭐든지 활자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투표하는 방법은 등록한 투표 목록을 작업을 하고 보기를 클릭한 후 관리 범위협의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송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휴대폰 그 등록한 투표 목록에 가서 작업을 하면 보기를 클릭하고 관리 범위 옆에 전송 버튼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핸드폰을 저희가 등록하거든요. 그쪽으로 URL이 넘어가요. 문자로 가면 그 문자를 가지고 방문 투표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글자로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지는 않겠죠. 한번 해보시길. 자, 그러면 XPRP 웹에서 등록하는 기본 설정이죠. 아까 기본 설정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죠. 등록하는 방법. 기본 설정이에요. 요거. 그러면 기본 화면 설정에서 들어가면 1번부터 투표 기간을 먼저 설정해야 되죠. 그죠? 여기를 투표 기간 넣고 제목을 넣어요. 그리고 진행 여부 전체.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그 투표하는 번호 순번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뭐 투표 기간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고 제목은 동대표 선출, 뭐 대표 선출, 뭐 신규 뭐 이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외벽 도장 공사 업체 선정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동대표 선출을 하고 총 대상 수 참여 수 이거는 입주자들이겠죠. 이렇게 적지는 않을 거고 그죠? 선거 임명부도 여기 더블 클릭하면 원하는 선부 투표하는 구간의 선거 임명부를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 따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삭제는 체크하고 저장하면 투표에 체크박스를 하고서는 삭제 버튼 하면 이게 내용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죠? 만약에 투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삭제가 안 돼요. 근데 등록해놓고 하기 전에 삭제하는 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 보이죠? 아까 그 작업, 기본 화면 설정의 작업, 원하는 투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투표 진행 후에는 수정 불가. 자,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위에서 얘기하면, 그죠?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등록한 투표 목록에 작업 버튼을 누르면 그거를 파란색으로 아까 보기 버튼이 활성화되죠.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요거 여기
기본화명의 등록 버튼에 여기 작업,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요거 보기 버튼을 누르면 요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누르면 보기 버튼을 클릭 후 관리 범위 옆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 그 위원장이나 위원회 그 선거관리위원 하는 그분 위원회 각각의 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선거 알림톡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작업 옆에 모바일 관리에서 모바일 관리 있죠. 그죠? 이쪽으로 전송을 하면 URL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행 상태, 여기서 그 진행 상태는 이쪽이죠. 요 투표 진행, 투표 대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투표 대기는 투표 기간 이전의 상태로 대기 중인 투표 설정이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변경 가능하고요. 투표가 진행 중이면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합니다. 투표 설정 조회만 가능하지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기간에 해당하여 진행 중인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가 완료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종료가 됐고 삭제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겠죠. 그리고 투표 결과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얘가 완료가 되면 결과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관리, 여기 모바일 관리는 투표 진행 중, 여기 모바일 투표 완료인 투표에 대해서 SMS 전송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 해당 페이지에서 얘를 누르면 문자나 이제 알람톡으로 수동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총 설정하는 게 3번 보낼 수 있는데 수동으로 지금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별건 없고 하면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그 투표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투표 기간 제목 넣고 그죠? 신규 누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투표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요거 바탕화면에 얘가 또 팝업이 떠요. 요 내용은 투표 조건, 세대주면 투표 가능한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도 가능한지 세대 내 구성원도 투표 가능하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는 한 세대 1투표 원칙으로 하고 투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이. 그리고 투표 항목은 최대 5개까지. 이거를 여기다가 추가 상태로 체크하면 지금 3개가 보이잖아. 그러면 얘 똑같은 게 하나 더, 한 번 더 추가하면 요 밑에 하나 더. 그래서 총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고 사진 등록을 이용해서 후보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외장 도색이다. 도색 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미지 파일 등록 가능하고요. 투표 대상을 동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대해서는 여기 뭐 201동, 뭐 2번에 대해서는 뭐 301동 뭐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도 등록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되게 작죠? 출력해서 보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은 최대 10개 항목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 범위를 선택. 그분이 하는 범위 어디 1동에서 5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범위에 따라 해당하는 범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용지 발송 SMS 문자와 알람톡이 있습니다. 자동 전송 설정 가능하고요. 자동 발송 시기를 선택하여 날짜, 시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해당 시간 내에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세대들이 자동 발송됩니다. 자, 원래는 카톡이 웬만하면 다 가는데요. 카톡이 안 되는 핸드폰도 덜어 있죠. 그럴 분들 때문에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동 발송은 3차까지 가능하고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XPRP 입주자 정보에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지 얘가 없으면 도루묵이죠. 그죠? 아예 그냥 문자 자체가 가지가 않아요.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 선거인명부 조회. 선거인명부는 여기 아까 그 투표관리에서 선거인명부 파란색이 된 걸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런 창이 뜹니다. 밑에 요 선거인명부 세대수 누구누구 연락처 생년월일 투표 진행했는지 완료됐는지 그리고 얘를 확인하면 또 서명까지 나와 있어요. 해당 투표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클릭하면 선거인명부가 조회되며 투표 여부가 표시가 됩니다. 선거인명부 정보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데이터만 보여지게 되고요. 투표 여부가 완료인 경우 서명란에 서명 보기 버튼이 생성되고
해당 버튼 클릭 시 상단의 그림과 같이 서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보여지지가 않겠죠.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검증하기 있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선거인명부 검증하기라는 이 두 번째 요 보라색을 누르면 아래 같은 게 뜹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락처 또는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증할 수 있는 메뉴죠.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눈이 빠지잖아요. 그죠? 얘를 검증하면 얘가 에러들만 찾아내 주겠죠. 신규로 등록된 투표에 선거인명부를 클릭하면 선거인명부 화면이 바로 아래 같이 내려가면 보여지고요. 선거인명부 검증하기를 클릭하면 검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투표 진행 상태가 투표 대기일 때만 가능하지 이미 진행 중일 땐 이미 늦어요. 데이터 검증 조회 시 노란색은 나이가 걸리는 거 18세 미만인 경우 대상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중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노란색입니다.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노란색이죠. 예를 들어서 뭐 76, 11, 03 해야 되는데 76, 11, 32, 뭐 이렇게 32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것도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겠죠. 초록색으로 된 거는 입주자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입주자 정보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노란색이 초록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 정보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업데이트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해보진 않아서. 일단 만약에 이게 뜨면 초록색 표기되도록 먼저 입주자 자료 가져오기 하고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흰색 표기는 정상적이겠죠.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수정한 후 저장하면 흰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수정하고 저장하면 흰색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선거인명부 검증하기에서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수정 시 입주자 정보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서 저장하고 나서 입주자 정보도 다시 저장하면 불편하겠죠. 요거는 머리 잘 썼습니다. 그리고 투표 발송 관리.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던 모바일 관리 있잖아요. 여기 이쪽을 누르면 이게 투표용지가 각 세대 그분 등록하신 분한테 알람톡이나 문자가 가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모바일 관리 들어가면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부분이라고 있잖아요. 여긴 글씨가 작아서 밑에 설명에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1번 부분에서 수동 발송에 대한 문구가 표시되고 발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문구가 표시되고 여기 발송하기 요거죠. 클릭하면 하단의 웹페이지 여기가 팝업으로 나타나요. 요게 나타납니다. 투표 발송 관리가 이때 확인을 클릭하시면 그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세세대 발송하시겠습니까? 즉시 발송합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이게 수동이에요. 예약 안 걸고 바로 보내는 거. 그러면 수동 발송이 완료되고 남은 발송 횟수가 1회가 차감됩니다. 총 3회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2번 자동 발송 요게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 이 자동 발송하고 여기 선택했을 때 수동 발송에 대한 발송 기록도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자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모바일 투표 어플에서 핸드폰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죠. 알림톡이나 문자 발송, 투표 신규 등록 및 전 세대에게 투표 참여 안내 및 투표 링크 메시지가 발신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알림이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됩니다. 입주민 여러분 링크를 통해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알림톡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로. 근데 대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을 먼저 알림톡으로 딱 뿌려보는 거죠. 그냥 제 생각에. 그러면 그 중에서 빠른 사람은 카카오톡이 익숙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2차 보낼 때는 문자로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만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이제 알람톡에서 투표하기 선택하면 이렇게 전자투표 양식의 핸드폰 어플이 활성화되면서 투표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시는 거죠. 알람톡 또는 문자 수신 링크로 들어가서 동호 성명 입력 후 투표 항목을 선택해서 투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 투표,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거는 쉽고요. 현장 투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방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XPRP 여기 현장 투표 어플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주민투표에서 여기 대표 선출 이렇게 투표율을 볼 수 있고요. 얼마 정도. 그러면 이 근로자는 XPERP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 직원. 그죠? XPERP 아이디라고 하면 어떤 걸로? 직원 아이디가 아니고요. 그 우리 아파트 A 뭐 66677 뭐 비밀번호 A 123456789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XPRP 모바일 앱에서 현장 투표 클릭하면 진행 중인 주민 투표와 종료된 주민 투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진행 중인 투표에 대한 해당 투표를 클릭하고 투표 화면으로 입장해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어플에서 현장 투표는 이제 그분들은 그 문자로 마시는 분은 본인이 아예 101동 몇 호라고 이제 딱 했으니까 그거 하는데 현장 투표는 이분이 몇 동 몇 호인지 몰라요. 그죠? 동을 선택해야 되겠죠. 입주민은 본인의 동호를 선택하고 선거인명부 등록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투표화면을 넘어가요. 요렇게 동을 입력하고 다음 호를 입력하고 다음 선거인명부 목록 본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투표 대상 시 세대 구성원을 선택했으면 구성원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1세대 1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 주만 된다 하면은 세대원은 오셔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대상자가 투표 참여하면 그 외의 대상자는 투표가 제외되겠죠. 아니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 하면 나머지는 제외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세대 구성원까지 하면 투표 방식 모바일 어플에서 진행 여기 투표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동호 성병이래요. 성명 동호 입력이 나오면 입주민이 직접 본인 선택하고 선택할 수 건네주고 투표하고 서명하면 그죠? 후보자 내용 보고 이렇게 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투표 확률 자세히 보기 누르고 이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1번 일반 후보 2번 후보 이런 식으로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면 이렇게 대표자 사진하고 출마하신 분 사진하고 간단한 내용 보고 닫고 만약에 난 2번이다. 그러면 2번하고 선택하고 투표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에서 진행할 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하지 않은 세대에 직접 방문한다. 그럴 때는 여기 알림톡이나 문자 수신 화면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XPRP 우리가 웹에서 선관위원장한테 등록된 선관위원장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해당 라인의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투표 목록 이렇게. 그래서 등록한 투표 목록을 보시는 거죠. 여기 이걸 등록했는지 이건지 보기를 선택하고 관리 범위 옆에 전송 버튼을 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등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요거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갔어?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선거관리위원회죠. 이거. 요 부분 다시 설명한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가서 제가 뒤로 너무 넘겼네요. 다시 XPRP 웹에서 투표 등록 시 선관위로 등록된 입주민만 선관위로 등록된 입주민 그러니까 뭐예요? 선관위원 그죠? 선관위원만 이 어플 방문투표 선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어플이 사용 가능하고 등록한 투표 작업에 아까 그 메뉴 맨 처음에 그거 설명했던 거 거기에 보기 클릭하고 관리 범위에 전송 버튼을 보내요. 전송 버튼은 누구? 선관위 등록된 선관위원 핸드폰으로 전송 버튼은 이게 가죠. 전송을 하면 이 내용들이 가요. 알람톡이나 문자나. 그러면 선관위원회 핸드폰으로 투표 용지 URL이 전송되죠. 이거나 이거나. 그죠? 그럼 세대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외 입주민 확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 확인한 후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투표하세요 하고 하면 그 선관위원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진행 중인 전자투표에서 해당 투표를 클릭하고 입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투표하면 동대표 선출 2020년 이렇게 동을 선택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입주민의 본인의 동호 선택하고 선거인 인명보호 목록에서 본인 이제 이름 선택하면 투표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죠? 본인 확인하고
호 선택으로 들어가기. 그러면 전자투표 등록 시 세대 구성원 선택했으면 구성원도 투표 가능한데 1세대 1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투표하셔야 된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관리사무소로 방문한 거하고. 그래서 본인의 동호 입력 화면이 나오면 입주민 지처 선택하고, 그죠? 기호 1번인지 2번인지 각각 그 투표 항목을 자세히 보기 누르면 대표자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아까 그 관리소 방문 투표하고 똑같아요. 자, 투표 마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결과조회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작업의 결과조회. 투표 기간이 종료했어요. 그죠? 수기로 취합했던 종전 방식하고 달리 XPRP는 전산하고 XPRP 모바일 앱, 요거는 핸드폰 모바일 앱이고 이거는 전산에서 투표율과 득표수, 비율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출력은 핸드폰 안 되겠지. 당연히 XPERP 웹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거 좀. 마지막이네요. 자주 하는 질문. XPRP 모바일 앱 아이디는 어디서 만드나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XPRP 전산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선거권은 당연히 입주민 18세 이상, 그죠? 여기 입주자 정보에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1세대 1표만 가능하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입주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림통 문자 투표에 현장 투표, 관리소로 오든가 아니면 방문 투표로 할 수 있다. 알림톡 및 문자 반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없이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하든 XPRP 허브든 일단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프로그램 XPRP 허브로 들어간 거죠. 여기 전자투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기본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신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테스트 했는데 신규 그러면 신규 하면 투표 제목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XP ERP 테스트 투표 조건 아까 세대주하고 세대 구성원까지 있으면 세대 구성원까지 할 수 있겠죠. 기간은 예를 들면 당일날 거는 안 되고요. 오늘이 27이니까 내일 28 내일 28 시간 선택 17시까지 당일 투표 설정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항목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삭제해서 1번, 2번 예를 들어서 1번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최소 2개니까 얘는 넣지 않고 얘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진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얘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투표 대상 등록하기 하면 만약 이분이 101동 대표다 그러면 전체는 해제하고 1동만 하시면 되겠죠. 뭐 101동 대표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있어요. 요거는 그 1동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은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1동 뭐 그 이분의 203호 아니야 그냥 테스트니까 이거 잘못했을 진짜 이분한테 가면 대박 깨지겠죠. 그러면 999 103 이분의 이름이 무슨 요즘 핫하시니까 윤여정님 뭐 이런 식으로 관리 범위는 999동에서 999동까지 그래서 이분 핸드폰 선관위원장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99에 010 999 9999 이거 하이픈 안 들어가요. 핸드폰은 번호 넣어주시고 이분의 관리 범위 넣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몇 동 몇 호 이분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추가 하나 또 한 명 했으면 또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관리 범위 핸드폰 번호 이렇게 그 전화번호는 등록한 동호 기준 선거 임명부에 있는 세대주 번호로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 예정이래요. 요거는 바꿀 거라고 하시니까 투표 시작 후 관리 범위 옆에 전송 버튼 클릭하면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 방문 투표용 알림톡이나 문자가 발송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발송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고 발송해야 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 발송은 모바일 용지 발송 1차 발송 이거는 이제 날짜를 선택하고 시간할 수 있고요. 수동 발송도 있어요. 이거는 투표 시작한 후에 모바일 투표 발송 관리에서 수동으로 이제 2번 모바일 용지 발송 가능하니까 첫 번째는 뭐 예약 걸어 두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면 돼요. 그죠? 저장 안 할 거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삭제가 안 돼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렇게. 대기일 경우만 삭제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투표번호 1번 시작 4월 27일 4월 27일 제가 테스트 한번 할 거여서 종료 시간은 17시 전자투표 테스트 이렇게 총 대상자 참여자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테스트한 거라 요거 선거 임명부 누르면 임명부 그 대상자가 쭉 떠요. 이렇게 근데 없어요. 제가 999를 해가지고 대충 해버려가지고 이제 투표는 종료가 됐죠. 종료되면 결과 보기가 여기 있는데 투표 결과를 뭐 투표 완료가 없죠?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1번 후보자 2번 후보자 둘 다 빵이니까 확인 아까 그 결과 보기에서 요거 인쇄 가능해요. 요거 인쇄 근데 뭐 이렇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모바일 관리가 요거 작업 옆에 모바일 관리 요 길로 문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발송하기 누르면 시간이 지나가서 9시에서 6시까지만 되니까 그 이거에 대해서 발송하기 누르면 아까 그거 얘기했던 거 그 밑에 있는 팝업 창이 뜨면서 얘를 그러니까 발송할 수 있게끔 또 매뉴얼이 뜬다고 했죠. 요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 한번 전자투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입주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지들 있죠. 허울은 인원수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있는데 실상 시키는 거는 관리소 직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우리가 살 길이고 나아가 모두의 살 길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인데 잠깐 거기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 보여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자투표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하시는 친구한테는 밑에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링크 걸어서 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